네, 그간의 시장 움직임과는 조금은 다른 오늘 시장 흐름입니다. 매번 달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 내려올 때는 어디에서 우리가 더 큰 기회를 노려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그 반도체가 어제 정말 와그작 시장을 다 제패했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은 쉴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그래서 너무 배 아프다가 어제 감정인데 또 이렇게 막상 내리니까 그럼 이제 어디까지 내리려나? 지금 사면 너무 높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게 합니다. 참 주식은 심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SK 주가 한마만 봐더라도 알게 하네요. 자, 관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쭉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업은 너무너무 좋다라는 증권사 뷰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봉시마다 조금씩 나는 모아가겠다라는 전략은 유효한 걸까요? 임순재 대표님?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여파가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반도체가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고유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발언을 뭐 영국에서 했습니다. 뭐 그 영향이 일단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지수가 상승하면서 뭐 가장 크게 이제 반도체주들의 이제 상승이 지수를 견인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정폭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AI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AI 투자의 과열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오픈 AI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오라클과의 이제 AI 클라우드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가 지속이 되면 AI에 대한 칩의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AI 칩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필수적인 그런 이제 D램인 반도체, 그러니까 HBM D램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AI 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인 뭐 D램,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뭐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적 개선세와 더불어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보면 7배가 조금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PER 기준으로 26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1등 업체가 7배인데 3등 업체가 지금 26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비싼 영역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여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음봉 나올 때마다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익하고 싶은 마음도 오늘 반영을 시켜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내일 새벽까지 결과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좀 매수에 대한 진입각을 노려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늘 또한 뭐 그다지 큰 조정은 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나을지, 보통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좋다고 평가하세요? FOMC를 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뭐 거의 지금 시장 내에서 기정사실화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후에 과연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인하를 할 것이냐 여부가 시장에서 좀 더 관심사항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까지 75bp 금리 인하에 지금 베팅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과연 그 기자회견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금리를 볼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점도표가 같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점도표에서도 향후에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를 뭐 대충은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뭐 늦지 않다. 뭐 오늘 들어가나 내일 들어가나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이 위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시작에 있어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주저할 것은 없다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 대표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동안 쭉 달렸거든요. 근데 더 달릴 체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쉰다면 어느 정도 쉬었다가 가는 게 좀 이상적인지 우리는 시나리오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락을 하고 있는데 9월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이제 이격에 대한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갑자기 수급이 전환이 돼서 완전 다시 이제 순매도 측면으로 넘어가냐 이 부분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기관이 좀 그러니까 기관에서 수급이 좀 매도세가 나왔고요. 오늘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격도에 따른 이제 수렴 다시 한번 그 가격 수렴을 해서 30만 원 그 초반대에서 수렴 기간을 좀 횡보를 했을 경우에 이것까지 좀 기다려 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이제 그 기간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그 외국인 수급이나 뭐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세는 일시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구간이라서 현재 그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를 하고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30만 원 그 초반 정도까지의 조정 정도가 가장 뭐 조정의 폭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수렴 이후에 또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없으신 분들은 지금을 기회로 살펴볼 수는 있겠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이 긍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음봉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언급 주시네요. SK하이닉스 여전히 걱정 없다로 정리하고요. 오늘 주인공 종목을 여러분 어디로 보십니까?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다라고 많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K전투기가 진짜 미국 갈 수 있을까?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오늘 불을 뿜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사실 그동안 좀 덜 갔습니다.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도 다른 방산주가 다 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미는 있어 보이고 방산주 내에서 그렇다면 빅4는 여전히 지금 같은 업황을 공유하면서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영역일지요? 일단 뭐 방산주 관련돼서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 일단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방산에 대한 국방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뭐 발주 물량들이 증가할 거고요. 뭐 국내 업체들이 뭐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성능도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내 방산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해군의 이제 고등훈련기의 발주가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지금 기폭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 12월에 이제 미 해군에서 고등훈련기에 대한 이제 입찰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달 내년 중에 이제 우선 협상자가 아마 선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1월에 아마 본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스케줄링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거 관점에서 지금 뭐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로키드 마틴 이제 컨소시엄과 보잉 컨소시엄이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구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록히드 마틴과의 지금 협력을 통해서 T-50의 이제 파생형이라고 불리는 TF-50N이라는 그런 고등훈련기로 아마 입찰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 얘기는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네. 뭐 몇 년 됐든 그런 내용인데 이제 날짜가 어느 정도 이제 픽스가 되면서 좀 더 시장 내에 관심사항을 좀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싶고요. 카이 컨소시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미 공군에서 고등훈련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록히드 마틴과 그다음에 보잉 컨소시엄이 경쟁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보잉 컨소시엄이 관련된 이제 고등훈련기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8년도에 수주가 됐는데 문제는 보잉이 아직까지도 이런 고등훈련기에 대해서 시제품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행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기의 납품이 아니라 시제기를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쯤 납품될지 아직도 이제 오리무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T-50이라는 훌륭한 고등훈련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보잉사 컨소시엄엔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 이제 입찰이 진행돼 봐야 정확하게는 알겠지만 한국항공우주가 관련된 컨소시엄에서 수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이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한번 기대감을 실어봐도 괜찮다 의견을 주시면서 그렇다면 좀 윗방향 열려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근데 오늘 좀 이렇게 강하게 가니까 참 근데 갈 때는 원래 예고 없이 가긴 하죠. 나 대표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이 정도면 좀 따라 붙어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항공우주가 10년 만에 예. 이제 신고가를 내고 오늘 좀 신고가를 이제 첫 시행을 한 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방산 다른 섹터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다른 뭐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방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항공우주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측면은 한국항공우주만의 개별 이슈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 이슈에 대한 수급이나 강세는 뭐 그 업종, 섹터 자체가 전부 다 움직였을 때보다는 상당히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그 돌파를 했을 때 방산업종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강세를 보였다면 뭐 충분히 이 앞으로의 강세가 더 예상이 될 흐름이었을 텐데 그 부분보다는 개별 이슈에 대한 그 호재 그리고 개별 이슈도 미국 고등훈련기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인데 그 선정 관련한 그 기간까지도 최소한 연말까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신고가를 돌파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까지는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업종 자체가 그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강세가 아니라서 이제 방산적 업종의 그 대장주라고 판단하기도 좀 이른 상황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강세는 약간 일시적인 신고가 랠리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좀 관망하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내려오면 한국항공우주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의미인가요? 약간은 관망이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다만 이제 조금 매수 관점이라면 섣불리 지금 현재에서 조금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기간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가시네요.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는 지금에 대한 타이밍보다는 좀 추후로 나 대표님 의견 주셨고 임 대표님께서는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 가능성 무게 둔다 언급 주셨습니다.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LNF 보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다뤘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갈까 물음표였는데 결국 오늘 또 가네요. 특히 다른 2차 전지단 대비해서 LNF 쪽의 움직임이 유독 쏠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임 대표님, 일단 리포트 효과도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리포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네.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계속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지만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리포트에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매수가 몰린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게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2차 전지 쪽으로 좀 더 관심 사항이 좀 커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LFP 관련돼서 지금 양극재를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2027년부터 이제 생산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LFP에 대한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도 좀 반영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ESS 시장이 이제 향후에 이제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특히 ESS 시장에는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ESS 시장이 확대되면서 LFP에 대한 양극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좀 나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LNF가 LFP 양극재에 좀 더 양산에 좀 더 앞서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ESS 시장 자체가 뭐 열리긴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2026년 이후 하반기 이후에 이제 배터리가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매출은 한 2027년 이후에서부터 발생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위축을 지금 ESS로 지금 만회하겠다라는 관점인데 이런 전기차 시장의 감소를 과연 LFP를 비롯한 ESS 시장이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그거를 만회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 이제 10월 달서부터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세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이런 기업체들의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안심을 좀 더 이끌어야 한다 의견이 나오네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데 관망으로 보겠다. 그때까지는 지켜보겠다.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2차 전지 뷰에 있어서는 임 대표님 의견 일관되고 있으시고요. 자, 나 대표님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게 참 원래 자리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평가 주실까요? 네, 2년에 걸친 장기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기술적인 자리는 이제 뭐 한 6만 원 정도 전후한 가격선이 이제 바닥 확인으로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상승을 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도 8만 원 중반 정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황에 대한 펀더멘털까지 개선이 돼야지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 텐데 그 돌파에 대한 그 에너지는 상당히 약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까지의 상승도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한 선에서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오는 반등이라서 한 9만 원 정도가 아직 안 되는 한 그 9만 원 이하 정도 선하고 7만 원 정도를 전후하는 박스권 수렴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닥 확인을 한 몇 차례는 더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펀더멘털 개선도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당장 큰 적자나 2년간의 하락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3분기 흑자로 전환했다는 걸로 인한 이제 단기 바닥은 확인했다. 이 정도 이후 이 정도를 벗어나는 정도의 어떤 뭐 호재 아니면 상승 전망 이렇게 보기에는 좀 섣부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말씀해주신 밴드를 활용하는 정도로만 이용이 가능할 것이고 네. 추가적인 움직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임순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펀더 확인이 필요하겠다 의견으로 정리가 되네요. 오히려 깔끔합니다. LNF는 그렇다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상단과 하단부에 있어서 여러분 체킹을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중국 소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일단 좀 만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뭐 오늘도 만나겠지만 에이펙에서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뉴스는 쏟아집니다. 그리고 국경절 이슈 있고요.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과 함께하는 롯데관광개발. 사실 이 이슈는 이전부터 나왔었고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뭐 파라다이스도 잘 갔고 다른 종목군들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롯데관광개발에 조금 더 중국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을 붙는다면 좀 더 아이코닉해서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순재 대표님. 그러면 사실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쪽도 추세는 일단 그때까지는 쭉 간다라고 보고 활용을 잡으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조현 이제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이제 방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장이 아마 이번 달 말에 이제 방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참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 전제가 된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는데 그냥 뭐 빈손으로 오진 않을 것이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한알령에 대한 해제 관련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8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국내에 이제 입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중국 관광객이 한 250만 명 정도 입국을 했는데 아마 하반기에만 500만 명이 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일부 이제 희망 섞인 전망치가 나올 만큼 그렇게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의 이런 뭐 카지노나 아니면 이제 호텔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내에 지금 카지노와 그다음에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좀 아쉬운 측면은 조금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무비자 입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로의 입국 숫자가 뭐 이런 전체 무비자 입국이 된다라고 해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보다는 만약 중국 관광객이 입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 내에 이런 카지노나 호텔을 갖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좀 더 확산에 대한 부분들까지 노려본다면 뭐 언급해 주셨던 종목 예를 들면 뭐 파라다이스나 서부 T&D 같은 종목인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선택지는 좀 넓혀볼 수 있다 주셨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이 근데 지금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상단을 돌파를 시키면 또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논해보고 싶습니다. 나 대표님 지금 거래가 좀 실리면서 중요한 자리권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돌파까지 열어놓고 보세요? 네, 충분히 정고점 돌파는 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3거래일 정도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수급은 현재 그 에이펙 회담의 그 시진핑 방한 관련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뭐 29일 무비자 그 입국 확대하는 기대감 뭐 이런 이슈 일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기관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건 아직 확인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호재가 단기성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반기에 관광과 외국인 입국자 수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받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상승이 났던 4월에서 7월 정도 사이를 뛰어넘어서
이번에 9월부터 있을 이제 하반 연말까지의 상승이 2차 상승 기간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보기보다는 월봉상으로 지켜봤을 때도 2만 원 중반 정도를 넘어서는 2만 3천 원 정도가 이제 정고점이었는데 월봉상으로의 정고점도 2만 3천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 부분까지 지켜봤을 때는 그 현재 가격 부담은 밸류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2차 상승이 지금 시작되는 초입으로 보고 있고 거래량이 충분히 실린 상태에서 양봉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승룸을 열어놓고 봐도 긍정적이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국 쪽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직수에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단의 돌파력을 충분히 가능성으로 보시는지 체크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게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게임주가 은근히 뭐 가는 종목은 좀 가요. NC소프트도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도 들어왔는데 저희 또 다른 종목이 있죠. 바로 넷마블 보겠습니다. 오늘 넷마블이 그 박스라인을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좀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일단 신작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많이 받아가는 것은 게임주 상승의 공식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세븐나이츠 리버스라는 네. 게임에 이제 글로벌 출시가 이제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월 달에 이제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이제 국내에서 공개가 되면서 뭐 출시 초기에 준수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세븐나이츠 리버스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도쿄 게임쇼 2025가 지금 진행 중에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쿄 게임쇼에서 이제 지금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신작 게임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7개의 대제 오리진과 그다음에 몬길, 스타5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연내에 지금 뭐 전체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의 모바일뿐만 아니라 PC나 그다음에 콘솔로도 지금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시장에서 모바일보다는 PC나 콘솔 게임들이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되는 게임을 출시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이제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초기에 뭐 국내에서도 반응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보면 반응이 조금씩 식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 순위가 지금 20위권 내외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얼마만큼 매출 기여도를 달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는 그럼 전반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우선순위 상단에는 없다. 이렇게도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보시는 네. 게 낫지 않을까. 특히 신작 게임이 나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작 게임 같은 경우 지금 작년 이후서부터 대작이다라고 해서 나온 것 중에서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이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분명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제 실적이 그걸 못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기술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넷마블 나 대표님 주봉으로 보면 그냥 박스라인 상단으로는 볼 수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주봉상으로 보면 오를 수 있는 바운더리에 이제 상단부까지 보여진다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거겠네요. 네, 상단부에서 이제 주봉상으로도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지금 주봉상으로도 이평이 수렴이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예. 정배열 구간으로 이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서부터는 매물대의 부담이 오히려 장기 매물도 소화가 이미 다 된 상황이어서 이제 여기에서는 상승이 부담 없는 상황으로 이제 그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6월 이후에 7월, 8월
9월 초까지 이평이 거의 다 수렴이 된 상황에서 나오는 첫 양봉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게임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가 들어오는 그 좀 또 독특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 상황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렴 이후에 첫 양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선은 그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매물대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한 7만 후반 7만 9천 원 정도 선에서는 좀 장기평에 대한 이제 매물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여기 정도 선까지는 특별히 매물대나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상승은 좀 노려봐도 될 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물에 대한 좀 저항성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고 특히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어져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마블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